이러한 가운데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지난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SEC와의 소송이 낙관적으로 볼 때 향후 3에서 4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이 소송 약식 재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이제 12월 2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미 11월 15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했었고 양측의 수정과 답변을 취합하여 2일 최종 마감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절대적으로 꽁꽁 싸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오랜만에 참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 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6% 상승한 17,1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5.72% 상승한 1,2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1.56% 상승한 0.40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83% 상승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2%, 1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숏 포지션이 50.24%로 살짝 위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XRP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숏 포지션이 71%를 나타내면서 숏 포지션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금리 인상 폭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다우존스,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승폭이 꽤나 컸는데 이 다우존스가 2.18%, 나스닥이 3.27% 상승하며 파월의 발언에 시장이 화답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연준의 고뇌가 현재 숨어 있습니다. 12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50bp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이 추세만으로 연준이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보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제롬 파월이 지금 상황에서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과도한 해석을 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현재 변했죠.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강경 모드이던 이 제롬 파월이 바뀐 것인데 그만큼 미국이 뭔가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일본의 미국 국채 던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연준조차도 현재 내년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이제 예측은 하지만 2022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2021년 과연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2022년 1월 파월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폭락했고 2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으며 5월에는 루나 사태가 터지며 이번 11월에는 FTX가 터졌으니 말이죠. 참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번 연도 2022년도는 악몽과도 같던 해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코인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크립토 윈터와 같은 장에서는 참 이래서 재미가 없죠. 이 알트가
종종 펌핑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위적인 상승입니다. 결국 크립토 윈터를 하드캐리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와 이더리움 뿐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빠져도 비트코인만 버텨준다면 시장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 오르는데 알트가 10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죠. 이것이 비트코인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과거 패턴을 볼 때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을 하면 다음 2개월간의 완만한 하락이 지속됐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2월 산타랠리가 크게 일어난다고 해도 12월에서 2월까지는 완만한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를 힘들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뷰와 흐름이 대략 맞는 것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12월과 1월, 2월은 현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면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해서 매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요. 절대 급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완만한 상승 속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이 존재할 것이죠. 현재의 잠깐의 상승 속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한마디를 하였는데 지금이 암호화폐 탈출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이죠.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ECB의 국장 울리히 빈드자일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17,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등락이 반등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비트코인에 인위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블로그를 통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ECB의 발언은 FTX의 파산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과거부터 ECB는 이 시장을 유달리 싫어하였었습니다. ECB의 총재이죠.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그 이전에 IMF에 있었죠. IMF에 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된다느니 크립토 마켓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ECB로 가면서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국가들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ECB의 기조 또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 중앙은행처럼 말이죠. 현재 이 유럽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동력이 되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죠. 이제 유로존 또한 분명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드디어 17개월 만에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라는 이야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10% 오르면서 17개월 만에 상승폭이 줄어든 것인데 유로존의 물가가 지난 10월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라는 수치가 실제적으로 나온 것이죠. 한번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주 살짝 꺾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니 이거 꺾였다고 좋아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 ECB, 유럽중앙은행도 동참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0월 41.5%에서 34.9%로 떨어졌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2%로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ECB의 경우는 지난 7월 11년 만에 빅스텝에 나선 이후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하면서 기준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기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완화는 되겠지만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피봇 자체를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 FTX 사태로 얼마 만에 보는 이러한 반등인지 물론 이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참 답답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맛도 있어야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지난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SEC와의 소송이 낙관적으로 볼 때 향후 3에서 4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이 소송 약식 재판에 대한 자료 제출을 12월 2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미 11월 15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했었고 양측의 수정과 답변을 취합하여 2일 최종 마감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통상 2023년 상반기가 주식과 코인의 어려운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리플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는 오히려 좋은 상승 재료로 이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따지고 본다면 이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셈인데요. 이제 저번 달이죠. 11월 FTX 파산 사태를 시작으로 코인마켓에는 온갖 악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참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은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자체 면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데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1에서 2% 오르는 것에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월 상승뷰의 근거를 단순히 산타 랠리나 빠질 만큼 빠져서 올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12월은 2022년 올해의 마지막 FOMC가 예고되어 있죠. 7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50bp를 올릴 경우 시장은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도 피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의 다소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분명히 환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내년이죠. 2023년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고된 해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전례 없던 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졌고 시장이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시장에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도 실감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코인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횡보나 박스권의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부분적으로 박스를 뚫는 날, 박스권을 뚫는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횡보만 하더라도 2023년은 가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현금으로 10억을 당장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자이죠. 그런데 요즘은 100억 부자가 열풍입니다. 이 자산 규모가 100억은 되어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부동산 상승 요인이 큽니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이 넘기 때문인데요. 이제 누구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누군가는 월 1,000만 원 버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100억 부자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목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단번에 이룰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꿈에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자산이 누구에게나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아예 출발선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연 2에서 3%의 수익만 올려도 자산이 크게 불어나지만 개인은 5에서 6%가 늘어도 표가 별로 안 나는 것이죠. 이 경기가 어려우면 금에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투자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개인이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은 금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전 자산을 여기에 몰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익률로 아무리 높아봐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비중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으며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등락폭이 워낙 커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비트코인을 사서 홀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매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로봇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오래 해서 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되니까 말이 또 꼬이네요. 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